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월 22일이 되겠습니다. 1월 22일은 우리나라에서 보았을 때는 90년이죠. 1990년. 1990년에 이제 3당 합당이 이제 됐던 날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에,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총재로 있었던 민주정이다. 민정당이라고 줄여서.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총재가 있었던 통일민주당. 민주당이라고 했죠, 줄여서. 그다음에 이제 어, 김종필 총재가 이제 이끌었었던 신민주공화당, 또 줄여서 공화당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 당이 하나의 당으로 이제 합당을 한 날이 되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뭐 생각이지만 이 3당 합당이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고, 안타깝게도 곧 우익 보수 세력의 어떤 위축, 약화 이런 걸 가져오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치학을 전공하시는 그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뭐 다른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문외 아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오늘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1990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905년에 소위 생페테르부르크죠. 그 이전에 레닌그라드라고 이제 불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905년에 바로 오늘 피의 일요일이라는 엄청난 유혈 사태가 이제 일어났죠. 바로 이게 이제 러시아 혁명의 이제 단초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삼당 합당도 중요한 얘기지만 그것은 이제 음, 지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좀 참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1905년 1월 22일 날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가 아니죠. 그때 당시 이제 제정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생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생한 이 유혈 사태, 피일요일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일요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정 러시아에서 이제 있었던 사건이죠. 자, 피일요일 사건, 러시아 말로 써 있어 갖고 어떻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써 있네요. 크로바보의 보스크레세니에. 바보란 뜻인가요? 네, 피해 일요일 사건은 1905년 1월 22일 오늘 제정 러시아의 수도인 생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를 말한다. 저는 저 생트페테르부르크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구소련 당시에는 이게 레닌그라드라고 불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기를 이제 한번 이제 가본 적이 있었는데, 아유, 뭐 진짜 아주 추운 계절에 갔어요. 눈도 많이 오고. 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러시아 제국 당시 수도 생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노동자들의 탄원 집회였다. 거기서 이제 사건이 이제 일어났다는 얘기죠. 자, 니콜라이 2세에게 탄원하기 위해 겨울 궁전으로 평화적인 청원 행진하는 것을 정부 당국에서 동원한 근위군이 발포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예. 평화적인 청원 행진을 하는데 정부 당국에서 발포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불평등한 사회 체계로 억눌린 러시아 민중들은 차르 니콜라이 2세의 초상화와 기독교 성화상 그리고 노동자들이 요구를 적은 청원서를 손에 들고 비폭력 시위를 벌였는데 당시 실권자 그레고리 라스푸틴이 유혈진압이라는 가혹한 탄압을 그 시위대에게 가한 그런 사건이 되네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 5, 600명이 이제 죽고 부상자가 수천 명이나 되는데 상당히 큰 이제 유혈 사태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저거를 학살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학살이죠. 학살입니다. 근데 이 시위대들은 무장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단지 그대들이 손에 들은 거는 니콜라이 2세, 차르니까, 차르. 얼마나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차르가. 니콜라이 2세, 초상화, 그리고 기독교 성화. 뭐 들은 게 그것뿐이거든요. 그다음에 청원서. 그야말로 종이장 같은 것만 들고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청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겨울궁전으로 이제 행진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서 발포를 했다. 실탄이 들은 총을 쏴서
사람들을 죽였다. 그것은 학살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무장봉기를 했다. 뭐, 어, 뭐 무슨 군대하고 똑같은 소총을 들고 그다음에 뭐 군인들의 어떤 그 이제 물자를 탈취를 하고 그래서 뭐 가슴에다가 수류탄도 갈고 뭐 이렇게 이제 저항을 했더라면은 그거는 학살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그 이제 국가 권력이 그 진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버려두면 안 되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학살과 학살이 아닌 일반 그 어, 어떤 그 이제 학살이 아닌 건 뭐죠? 참 뭐 정당한 죽음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지금 전쟁이죠. 전쟁, 전투. 학살과 전투에 의해서 나타난 그 어떤 희생자가 가는 의미는 그건 다른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맨손으로 가는 사람한테 총으로 쏴 죽인 건 그건 학살이죠. 그러나 무장을 하고서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그에 대해서 총을 겨누고 대든다라면은 그거는 전투지 그건 학살이 아닙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죽은 사람이 5, 600명이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면은 이거 정말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어, 바로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 일요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피해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주동자는 사회 개혁론자이자 러시아 정교의 사제인 게으르기 가폰 신부였다. 신부. 이 신부가 하는 의미가 많죠. 예. 저도 카톨릭 신자지만 매주 신부님을 봅니다. 예. 아주 뭐 훌륭한 신부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상한 신부도 있어요. 뭐 보면은 이상한 얘기하는 신부. 예. 자, 피일요일의 학살은 1905년 혁명을 활성화시킨 국면의 시작으로 이제 간주한다. 즉, 어, 이 러시아 혁명이 이제 단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러시아 혁명이 이제 성공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러시아가 소비에트가 탄생을 하면서 공산주의 국가로 이제 변모를 하게 되죠. 자, 라이 오닐 코찬과 같은 사학자는 그이 저서 1890에서 1918년 러시아 혁명. 러시아 혁명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난 게 아니죠. 상당히 그 십수년간 뭐 이런 시간을 끌어서 이제 성공된 그 이제 혁명이에요. 러시아인 리볼루션 1890에서 1918에서 1905년 피해 일요일 사건을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이끈 핵심 사건으로 간주한다. 즉 러시아 혁명의 단초가 된 것이 바로 1905년 오늘 1월 22일 오늘 있었던 피해 일요일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전개를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1905년 1월 9일에 일요일에 개최된 청원행진은 게오르기 가폰 신부가 주도를 했다. 아까 얘기한 그 신부죠. 자, 가폰은 러시아 정교회의 사제이자 국가비밀경찰의 공작원이었다고도 한다. 사제가 공작원이었다. 뭐 능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뭔가 저런 생각을 한 사람이 이제 이 학동원 같은 데로 스며들어가고 거기서 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제이면서 공작원이 되는 거죠. 예. 뭐 능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현실에서. 자, 청원의 내용은 노동자의 법적인 보호를 해다오. 당연한 얘기죠. 당시 일본에 완전히 열세에 있었던 러일 전쟁을 중지해달라. 예, 러일 전쟁에서 이제 이 러시아 발틱 함대가 우리나라 대한해협까지 와갖고 그냥 왕창 깨지고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또 망가버리죠. 예. 그뭐 해봐야 뻔한데 전쟁도 끝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차르 차르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뭐 그야말로 왕의 말이 이제 국법이니까 이게 헌법을 제정해라. 그야말로 근대적인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헌법을 제정하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기본적 인권의 확립 등으로 착시 빈곤 전쟁에 허덕이던 당시 러시아 민중의 소박한 요구를 대변한 것이다. 청원의 내용이 그거다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도 뭔가 음, 민중의식이 시민의식이 이제 싹 트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렇게 싹 튼 시민의식이 이제 공산주의화 돼버렸죠. 러시아 혁명이 성공을 함으로 인해 갖고 그것이 이제 레닌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네, 레닌이 또 일찍 죽죠. 암살됐다는 말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뭐 심장마비인가 뭐 심근경색인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권력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스탈린이잖아요. 스탈린. 수많은 사람을 삭살하고 6.25 전쟁을 6.25 사변을 일으키게끔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바로 스탈린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원수 같은 존재죠. 그러나 지금 그거 다 까먹고 있어요. 사람들이. 열한 번째 볼까요? 당시 러시아 민중은 러시아 정교의 영향하에 황제 숭배 관념을 보유하고 있었다.
뭐 아무리 시민의식이 싹 튼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하루아침에 뭐 변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 뭐 그야말로 황제, 숭배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본도 그 항복하면서 천황으로 해서 만세를 부르고 절벽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하고 하던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게 인제 다 그런 그 관념입니다. 이것은 황제의 권력을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또한 러시아 제국의 황제는 동로마 제국을 계승한 기독교 정교회의 수호자라는 사상. 따라서 민중은 황제 니콜라이 2 세에게 직접 탄원하면은 정세가 개선이 될 거라고 믿었다. 예. 그 당시 그 일반 민중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의식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 그 하늘 우물 안의 개구리를 보고서 "야, 어 하늘은 동그란 게 아니야. 아니면 네모난 게 아니야. 하늘은 그냥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거야. 우물 안에 있는 거 보고 맨날 얘기해 봐야 그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보이는 게 동그란 그 하늘뿐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민중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그냥 저런 생각을 할 수뿐이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제 저게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깨우쳐지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 깨우치면은 엄청난 희생이 뒤따라오죠. 예. 자, 행진에 앞서 거행된 파업의 참가자는 생트페테르부르크의 전체 노동자 18만 명 중에서 11만 명에 이르렀으며, 엄청 많이 이르렀네요. 18분의 11이 참여를 했으니까 그중에서 행진에 참가한 사람은 3분의 1인 6만 명에 달했다. 와, 6만 명이 행진을 했다라면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요? 2019 년인가 20 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연도는 그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그 광화문에 엄청 많이 그 사람들이 모였었죠. 음 저 고향에서 올라왔던 친구가 문자를 보내 왔는데 그 문자 표현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뭐 그날 하필이면 그 광화문 인근에서 그 결혼식이 있었어요. 고향 친구 아들을 장가 가는 날이라 거길 갔다가 인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문자를 받았는데 보니까 "내가 대가리 털 나고 이렇게 사람 많은 건 처음 봤다."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대가리 털 났다는 얘기는 세상에 태어나서라는 그런 뜻이죠. 예. 정말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모였었던 거죠. 근데 저렇게 참가자가 많이 있으면은 이제 두렵죠. 상대방도 두려운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일이 쉽지 않지만 저 당시만 하더라도 인제 뭐 발포하는 거를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13번째 볼게요. 당국은 군대를 동원해 시위대를 중심가에 진입시키지 않을 방침이었지만은 인원이 많아 진입을 막지 못하고 군대는 각지에서 비무장 시위대에 대해서 발포를 했다. 예. 정말 참 그런 거죠. 정말 발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에 맞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600 명이 죽는 겁니다. 저는 지금 시대에도 정말 앞뒤자고 생각하지 않는 독재자가 나타나 갖고서 그야말로 그 모여 있는 군중을 향해서 기관총을 앞에 거치해 놓고 그냥 발사를 해 갖고 사람이 죽는다라면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할까요 정말? 그 나한테 총을 쏘라고 덤벼들을까요? 아니면 도망갈까요? 다 도망갈 거라고 봅니다. 참 그만큼 총이 무서운 거죠. 예. 자, 8% 인한 사망자 수는 불명확하다. 사실 참 그걸 일일이 다 센다라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반정부 운동 측의 보고에는 4천 명 이상이 이르렀다고 주장을 하고 뭐 당연한 얘기겠죠. 반정부 쪽에서는 부풀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더 신중하게 추정한 보고에서 사상자 수가 1,000명 이상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앞에서 5-600 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공식적인 그 집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실이 공식적인 집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건은 모스크바 시내로 빠르게 번졌으며 시내 곳곳에서 폭동과 약탈이 또 일어났다. 가폰이 이 사건 이전부터 조직했던 노동자 집회는 당일 해산되었고, 즉시 러시아 제국을 떠나다가 같은 해 10월에 귀국했다가 이듬해인 1906년 4월에 사회혁명당에 의해서 암살당했다. 가폰 그 주동자는 또 그렇게 이제 암살을 이제 당했네요. 자, 미국 출신으로 20세기를 대표하던 댄서 이사도라 덩컨. 예, 굉장히 유명한 댄서죠. 이사도라 덩컨. 이 사건 이틀 후에 어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다가 이 어수선한 상황을 갖다가 자기 자서전 나의 생애 My Life 1927 년에 이제 기록을 해 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참혹했을 것 같죠. 예. 뭐 1,000 명이 됐든 아니면 5-600 명이 죽었다 하더라도 완전히 그 피투성이로 그 낭자한 그 상황이 그런 상태가 됐을 텐데 정말 참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피의 일요일의 결과 영향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건의 결과 황제 숭배의 환상이 깨어졌다. 일반 민중들이 황제가 어떻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죽고 나서더라도 안 되더라? 황제? 저 별거 아니네? 이런 환상이 깨진 거예요. 이후 1905년 러시아 혁명이라고 불린 전국 규모의 반정부 운동이 발발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 예, 이때부터 이제 러시아가 뭔가 변모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시작된 러시아 공산주의 운동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원동력으로 성장을 했다. 자, 이때 이제 어, 레닌, 레닌이 큰 역할을 한 거죠.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이제 공산당 선언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공부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갖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11번째 볼까요? 성난 제정 러시아 민중들이 사회주의 혁명인 10월 혁명을 주도하게 됨에 따라 로마노프 왕조의 몰락은 가속화가 됐다. 로마노프가 1613년부터 1917년까지 304년 동안 러시아 제국을 통치한 왕조다 이거죠. 로마노프 왕조가. 그런데 이게 미하일 1세부터 니콜라 2세까지 이렇게 쭉 이어졌다. 이제 이제 저런 이제 왕조가 이제 문을 닫는 거죠. 네. 결국은 그 왕조가 민중의 소원을 들어주지도 못했고 또 그걸 들어줄 만한 그런 능력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몰락을 할 수밖에 없죠. 네, 몰락이 가속화됐듯이. 네, 그래서 이게 이 러시아의 피해 일요일, 생트페테르부르크의 피해 일요일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피해 일요일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 일요일 사건을 쭉 정리한 내용을 바로 방송번호 402번이죠. 피해 일요일, 블라디 선데이. 그래서 이때는 어, 미국의 이제 흑인 운동가죠. 흑인 인권 운동, 흑인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엘라바마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87km를 이렇게 걸어갔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 일요일에 대해서 제가 지구상에 있었던 피해 일요일 사건을 쭉 정리해서 방송을 해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이 영상도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 이 러시아 혁명의 단초가 되었던 1905년 오늘 발생된 피해 일요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 3당 합당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 관련된 영상도 여기 있습니다. 한지봉쇄가 적어갖고 1월 22일 날 제가 371번으로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컨벤셔널한 그런 보수, 컨서버티브 세력이 이제 이때부터 약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정, 민주, 공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민주라는 이 세력이 음, 운동권 세력이죠. 물론 지금 이 외에 있는 운동권 세력하고는 뭐 이제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찌됐든 같은 운동권 뿌리를 거기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수로 들어와 갖고 여기서 물타기가 되면서 우익 보수라는 그 세력이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희미해진 그런 정당으로 이제 돼 있고 그것이 지금의 여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정치적인 이야기지만은 이건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피해 일요일 러시아 혁명의 단초가 됐던 어, 생트페테르부르크의 피해 일요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김영모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